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의 뜻을 아시나요? 무궁하다, 바로 끝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끝이 없이 피어나는 꽃이라고 무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궁화는 아침에 새로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저녁에 잠깐 꽃봉오리를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꽃이 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보게 되는 무궁화는 오늘 새로 피어난 꽃이라고 하는 거죠. 밤에 시들어버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아침이면 새롭게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민족의 긍지와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밟혀도 분명 다시 일어나서 결국 활짝 피는, 그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백득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나쁜 일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항상 맞이하잖아요. 그렇기에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이 밤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럼 당신의 아침이 내일 다시 활짝 피길 바라면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득밤 DJ 백승철입니다. 청취자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것을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음식이나 패션, 생활용품 등 이런 기호가 좀 확실한 편인데요. 뭔가를 구매할 땐 95% 정도는 여러 번 생각하고 구매를 합니다. 가성비도 따지고 가심비도 따져가면서요. 그런데 가끔은 아주 도전적인 아이템들을 픽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스타일이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는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려고요. 사연자님의 사연 지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백디제이님, 그 말 아시나요?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에 그에게 진 빚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요. 저는 누가 들으면 유치하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20년 넘게 팬을 하고 있는 가수분입니다. 저는 그 가수에게 빚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가수들의 노래로, 목소리로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콘서트를 다녀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 보고 저도 모르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가수에게 정말 고맙고 팬으로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버티며 살았기 때문에 한국 성우님들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팬이 돼서 백득밤을 듣고 있으니까요. 정말 좋아합니다. 네, 가수님, 그리고 승철님도요. 요즘 정말 힘들 때 승철님이 하신 연기를 들으면서 버텨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가수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에너지와 마음을 나누고 또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다,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중에 저도 힘이 살짝 되어들었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 많이 내시라고 열심히 방송 활동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려주시거나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승철님, 저는 요즘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헤헤헤. 원래 한국 성우님들만 좋아했는데 세상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점점 마음이 가서 지금은 애인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응. 바람 피운다는 건 성우님들을 두고 만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한 드립입니다. 머쓱. 사실 제가 첫 연애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첫 연애 응원해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바람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런 바람이라면 좋습니다. 첫 연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허하노라. 마음껏 사랑하거라. 그런 바람이라면 내 기꺼이 허하겠노라. 네. 설레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이럴 때죠. 그 느낌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은 혹시 애착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애착 인형 같은 건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애착을 두는 물건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저희 강아지가 쓰던 담요인데요. 16년을 함께 살던 제 강아지가 올해 초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는데 저희 아이가 가장 오래 쓰고 많이 쓰던 담요는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세탁기에 빨았는데요. 아직도 우리 강아지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내내 그 담요에 코를 박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 점점 그 향기가 옅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슬프긴 한데 이젠 보내줘야겠죠? 제 사랑하는 강아지 까미에게 사랑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고 앞으로도 너만큼 사랑할 존재는 없을 거라고 꼭 전해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까미야, 널 깊이 사랑했고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너의 가족분이 있어. 네가 쓰던 담요에 배어있는 너의 냄새를 아주 오래 기억하고 싶은데 근데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네. 하지만 까미의 채취와 그리운 향이 가슴 속에 오래오래 배어있을 거야. 까미야,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 분명히 잊지 않으실 거니까. 옅어져 간다라는 까미의 내용, 가슴 깊이 보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랑 같이 살았던 우리 달과 별이라고 하는 시추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사연자님과 똑같이 16년 정도씩 살고 갔거든요. 네. 우리 사연자님, 앞으로 까미를 그리워하는 마음, 삶의 에너지로 삼으셔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애정을 뽐내는 코너라길래 그냥 외치려고 왔어요. 한국 성우들 짱! 외국 성우랑 비교하지 마라! 내 한국 성우들이 세계 최고!
우주 최고다. 연기 잘하지, 목소리 좋지, 무엇보다 같은 말씨를 쓰지, 그리고 멋지지. 이상 한국 성우 덕후였습니다. PS. 아, 맞다. 그중에 우리 백DJ는 제 최애예요. 좋아합니다. 북극. 네, 감사합니다. 한국 성우들 짱! 맞아요. 다른 나라 성우들의 연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한국 성우들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더 훨씬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좀 더 다양하고 규모 있는 컨텐츠들이 생겨난다면 K-드라마, K-팝 등 K-컬처의 유행 속에 한국 성우들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살짝쿵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시대, 우리 선후배님들께서 큰 빛을 발산하시도록 말이죠. 사연 감사합니다. 사랑에 듬뿍 절여 있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건 너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할 것 같은 감정인데 그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한국 성우님들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몇몇 출연하시는 우리 성우 게스트분들 계실 때에도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멋있다, 대단하다, 참 용기 있는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다 들어주는 밤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동생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속을 썩여서 써봅니다. 어릴 때는 워낙 순둥하고 착해서 그리고 여자애처럼 예쁘장한 편이라 동생을 워낙 예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고급 레스토랑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남동생이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에서도 자주 하고요. 정말 글자 그대로 어화둥둥 키웠는데 나 참. 원래 둘째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앙숙이거든요. 둘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무리 봐도 둘째 여동생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아주 남동생이 난리 버거지를 피우더라고요. 나중에 인스타 맛집 갔는데 거기서도 목소리 높이고 입맛 떨어지게 해서 그냥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보통 제가 다 돈 내는데 소리를 질러대니까 같이 식사하기 싫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주장하는 건 둘째가 잘못했다와 제가 둘째 편들 줄 몰랐다는 건데, 아니 둘째 여동생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건데 어떡하냐고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게 남동생이 가족 단톡방도 나가고 제 인사도 안 받고 다 씹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시 전화로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인에게 말해도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제 지인에게 말했더니 그 지인도 자기 동생도 그런다며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더라고요. 남동생, 손이 귀한 집안에 외동아들로 오냐오냐 자란 것은 맞지만 속이 너무 좁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본인은 한치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매우 답답해요. 괜히 기죽어 죄인처럼 눈치를 보는 둘째 동생이 짠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더 들면 철이 들어서 본인 잘못 깨우칠까 싶은데 아직 까마득히 멀어 보이네요. 그날이 언제나 올까요? 네. 오, 남동생분. 나이가 어떻게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회사 생활, 네, 이런 단체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잘못을 좀 아실까요? 우선 누나 되시는 사연자님께서 현재의 뜻을 굽히지 마시고 둘째 동생과 연대를 잘 맺으시면서 꿋꿋하게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요럴 때 꼬리 숙여주면 안 돼요.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벽을 딱 치시고 대항하세요. 뭐 일부러 더 긁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유가 좀 되신다면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모르니까 외부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셨는지.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최근 사촌 오빠 결혼식 때문에 친정집으로 온 언니와 조카. 언니는 친정에 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일주일은 있다가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조카가 폐렴에 걸려서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들은 아플 때 엄마만 찾는다고 하는데 저희 조카는 이모인 저만 찾습니다.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면 짜증내고 이모인 제가 토닥토닥 해주고 만져주면 얌전해지더군요. 밤새 아픈 조카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5일은 거의 밤새면서 조카를 돌보고 출근하고 했습니다. 진짜 지옥이더군요. 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가 없는 방 앞에 누워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챙겨주게 되더군요. 그렇게 5일을 고생한 보람이 있던지 조카가 아팠던 게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프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조카를 봤는데 이모에게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모를 좋아하는 조카를 보면 안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카 아프지 말고 밥도 잘 먹으라고 응원해주세요. PS. 설원아, 이모 그만 좋아해. 나 네 엄마 아니고 이모야.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카분이시네요.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아주 예쁘죠. 아이고, 근데 이모네 집에 오자마자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근데 다행히 호전되었다니까 저도 참 기쁩니다.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우리 조카님 앞으로도 튼튼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만큼 이모님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보고 싶어도 조카분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조카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모를 보고 싶을 때에도 못 볼 수도 있고 서로의 삶과 생활이 점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짠한 사연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처음 들어봤어요. 백승철 성우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깊은 밤에 들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자주는 못 들어도 가끔이나마 힐링 차원에서 꼭 들어야겠어요.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깊은 밤에 들으시면 네, 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가 좀 가끔은 야심한 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친구가 곧 결혼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친구가 되고 30N살인 지금까지 쭉 제일 친한 친구로 있는데요. 제가 살갑지 못하고 따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저를 아껴주고 함께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멀리 나가는 거 싫어하고 사람 자주 만나면 피곤해하는 걸 알아서 언제 니네 동네에 갈 거니까 시간 비워놔 하면서 만나러 와주는 친구예요. 반대로 야, 나 이번 주에 삼겹살이 먹고 싶을 것 같아 하면 언제든 오키도키를 해주는 고마운 친구죠. 그런 친구가 결혼합니다. 약간 내 친구를 데려가는 신랑놈에게 살짝 질투가 나긴 하지만요. 이건 이제 그 친구에게 제일 친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신랑이 되게 되는 거니까 좀 못난 기분이겠죠? 사실 친구가 좀 아팠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올 때쯤 혈액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암은 유전이라던데 라는 생각으로 결혼 다시 생각하자 라고까지 갔었어요. 그때 그 남편 될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잡아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2년 추적 치료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야 결혼합니다. 제 친구 많이 축하해 주세요. 이 라디오 꼭 들으라고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백디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축하해 주면 제 친구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사연자님도 또 사연자님의 친구분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결혼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랑님 멋지십니다. 그 깊은 사랑 오래오래 잘 지키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사연자님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사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평소 백듯밤을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나는 이모가 있습니다. 외갓댁이 형제가 많은 집안인데 저의 외할아버지가 첫째고 이모네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나이 차이가 이렇게 작게 나는 이모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모는 호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못 본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워낙 연락을 잘 안 해요. SNS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워낙 제가 SNS에 제 일상을 올리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 보이스톡으로 이모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도 돼? 라는 언질 없이 전화하는 건 처음이라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다시 연락해 보니까 그 뒤로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에 숫자 1은 사라져 있는데 답장은 없고요. 사실 퇴근길에 연락이 왔던 거라 일단 집에 가서 연락해보자, 그 사이에 답장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씻고 나왔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에 혼자 있는 이모 걱정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외국에는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현지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잘못 버튼을 누른 것 같다고.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보고 그냥 읽어버려서 이모는 연락 온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신 그러지 마라, 사람 걱정된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순간은 너무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오랜만에 이모 만나러 호주에 다녀와야겠어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읽으면서 혹시 하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잘못 눌려서 통화 연결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럴 때 있죠. 너무 괴념치는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4살 차이 나는 이모. 좀 드문 경우긴 해요. 그런 경우가. 가족끼리 이런저런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호주라. 저는 아직 못 가본 곳인데 조만간 다녀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다녀오시고 꼭 다시 호주 이야기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주는 너무 크고 광활해서 중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우주의 중심이 웃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울면 우주의 중심이 아주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행복하고 내일 또한 행복하길 바랍니다. 너무 커서 그 압도감에 내가 아주 작은 우주의 먼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니까요. 그럼 우리의 중심인 바로 당신의 밤이 언제나 안녕하길 바라면서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